빠르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저는 아주 느리게 살아갑니다. 오늘은 75번째 가을을 맞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50년 동안 매일 아침 6시, 같은 공원, 같은 벤치, 세 번째 자리. 누구는 묻습니다. 그렇게 오래, 왜요? 글쎄요. 그냥 거기 앉아 있으면 하루가 시작되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어느 날 아침 그 벤치가 비어 있었습니다. 오늘 그날의 이야기를 편지로 남겨봅니다. 새벽 5시 40분. 시계의 초침이 조용히 벽을 따라 흐릅니다. 방 안은 아직 어둡고 공기는 싸늘합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천장 모서리의 그림자를 봅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이불을 젖히고 몸을 일으킵니다. 무릎이 욱신거립니다. 겨울에 들어서면 항상 그렇습니다. 무릎을 감싸쥐고 한번 숨을 고릅니다. 괜찮아. 오늘도 할 수 있어. 습관처럼 속삭입니다. 천천히 발을 바닥에 내딛습니다. 차가운 마룻바닥이 발바닥을 깨웁니다. 발끝에서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기분입니다. 거실 불을 켜면 형광등의 하얀 빛이 갑자기 공간을 채웁니다. 오랜 세월 사용해 온 등이라 그런지 빛이 조금 흔들리며 깜빡입니다. 부엌으로 향합니다. 작은 냉장고 문을 열자 미약한 기계음과 함께 찬 공기가 새어나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고요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습관처럼 우유팩을 꺼냅니다. 유통기한을 확인합니다. 11월 20일. 아직 이틀 남았네. 작게 중얼거리며 미소를 짓습니다. 컵에 우유를 따르고 전자레인지에 넣습니다. 1분. 웅 하는 소리가 새벽의 정막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립니다. 따뜻해진 컵을 두 손으로 감쌉니다. 김이 올라오는 잔 표면이 조용히 떨립니다. 그녀는 한 모금 마십니다. 부드럽고 따뜻하고 조금 달고 조금 외롭습니다. 창가로 다가갑니다. 커튼 사이로 아직 어둠이 남아 있습니다. 도시의 불빛 몇 개만이 멀리 반짝입니다. 오늘은 더 추워 보이네. 창문에 이슬이 맺혀 있고 그 위로 그녀의 숨결이 하얗게 번집니다. 시계를 보니 5시 52분. 이제 옷을 입을 시간입니다. 보라색 패딩을 꺼내 입습니다. 목도리를 두르고 털모자를 눌렀습니다. 왼손으로 모자의 끝을 다듬으며 거울 속 자신과 눈이 마주칩니다. 그래, 괜찮아. 거울 속의 여자는 오래된 친구처럼 고개를 끄덕입니다. 두꺼운 양말을 신고 운동화 끈을 묶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아파. 한번 끊어 묶고 다시 매듭을 잡습니다. 이제 완성된 하루의 시작. 현관 앞에서 잠시 멈춥니다. 문 옆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봅니다. 이젠 사진 속 모두가 머리가 휘어졌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습니다. 그 미소를 본 뒤에야 그녀는 문 손잡이를 잡습니다. 철컥 잠금 장치를 돌립니다. 그 소리가 새벽 공기에 섞입니다. 문을 열자 찬 공기가 밀려듭니다. 볼을 스치는 차가움이 왠지 반갑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나섭니다. 그리고 숨을 깊게 들이쉽니다. 서늘한 공기가 폐 안으로 들어옵니다. 새벽의 냄새, 겨울의 냄새, 그 냄새를 들이마시며 그녀는 작게 웃습니다. 좋다. 그 한마디로 그녀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현관문을 나서면 가장 먼저 들리는 소리는 고요함입니다.
사람의 발자국도 자동차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겨울의 새벽 5시 55분.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은 누렇게 빛을 내며 아직 잠들지 않았습니다. 그 빛 아래 내 그림자가 길게 늘어집니다. 살짝 떨리는 손끝, 그림자 속으로 숨겨지는 내 호흡. 계단을 내려갑니다. 손잡이를 꼭 쥐고 한 칸, 한 칸. 오른쪽 무릎이 약간 시큰거립니다. 이제 나이 들었지. 작게 웃으며 중얼거립니다. 1층 출입문을 열면 찬 공기가 밀려옵니다. 얼굴에 닿는 공기가 놀라서 코끝을 톡 건드립니다. 그녀는 코를 문지르며 웃습니다. 그래, 오늘도 살아있네. 경비 아저씨가 부스 안에서 신문을 넘기고 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손을 듭니다. 아저씨도 고개를 살짝 끄덕입니다. 말은 한마디도 없지만 매일 아침 이 인사는 이 공원의 하루를 여는 첫 신호 같습니다. 단지를 벗어나 큰 길로 향합니다. 노란 가로등 불빛이 아직 젖지 않은 아스팔트 위에 번집니다. 택시 한 대가 휙 지나가며 짧은 바람을 남깁니다. 그 바람 속에 담긴 도시의 냄새가 조금 낯설고 조금 익숙합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멈춥니다. 신호등은 붉은색. 그녀는 잠시 멈춰 양손을 주머니에 넣습니다. 온도계는 영상 3도. 하지만 손끝은 꽁꽁 얼어 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낙엽이 바닥을 스치며 굴러갑니다. 바스락. 그 소리가 새벽의 음악 같습니다. 초록불이 켜집니다.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깁니다. 짧지만 조용한 횡단보도 위에서 그녀는 문득 생각합니다. 이 길도 내 몸도 참 오랜 친구네. 공원 입구에 도착합니다. 소나무 근린 공원. 낡은 나무 표지판에 새겨진 글씨. 시간이 지나 글씨는 바랬지만 그녀는 이 표지판을 단 한 번도 헷갈린 적이 없습니다. 이 길은 몸이 먼저 기억하니까요. 가로등이 듬성듬성 놓여있는 좁은 길. 바닥엔 낙엽이 수북이 쌓였습니다. 가끔 고양이 한 마리가 그 틈을 가로지르며 사라집니다. 고요 속의 작은 생명. 그녀는 손에 든 주머니 속 열쇠를 가만히 쥐며 걷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길의 끝이 아니라 익숙함의 끝으로 향하는 발걸음. 오른쪽으로 10걸음, 왼쪽으로 30걸음, 운동기구를 지나 50걸음. 그녀는 정확히 세어 걷습니다. 50년 동안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개의 벤치가 보입니다. 첫 번째 벤치, 아직 어둠 속입니다. 두 번째 벤치, 낙엽이 조금 쌓여 있습니다. 세 번째 벤치, 그녀의 자리, 마치 기다렸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조용히 아침 안개 속에 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앉습니다. 손바닥으로 벤치를 쓸어냅니다. 차가운 나무 표면이 손끝을 타고 전해집니다. 시계를 봅니다. 6시 정각. 그녀의 하루가 그리고 50년의 시간들이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1974년 봄. 그녀는 25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몇 달 되지 않은 새댁, 아직 낯선 도시의 공기 속에서 하루하루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날도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남편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죠. 작은 식탁 위에는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아침밥 냄새가 은은히 퍼졌습니다. 밥을 덜어주며 묻습니다. 오늘은 늦어요? 남편은 신문을 넘기며 대답합니다. 응,
회의가 좀 있을 거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의 대화는 짧았지만 그 짧은 대화조차도 이제는 아득히 먼 기억 속의 따스함입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집은 금세 조용해졌습니다. 벽식의 초침이 유일한 소리였습니다. 그녀는 그 소리가 싫었습니다. 무겁고 허전하고 시간이 너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도 방 안에 머무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열자 봄바람이 살짝 얼굴을 스쳤습니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와 벽을 타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빛이 너무 따뜻해서 그녀는 그대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집 근처 골목길은 조용하고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햇살은 익숙했습니다. 그녀는 그 햇살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길 끝에 작은 공원이 있었습니다. 이름도 생소한 소나무 근린 공원. 철제 그네 하나, 낡은 운동기구 몇 개, 그리고 벤치 3개. 그녀는 세 벤치 중 가장 끝, 3번째 자리에 앉았습니다. 왜 그 자리를 골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마음이 그쪽으로 이끌렸습니다. 앉아보니 바람이 살짝 부는 자리였습니다. 벚꽃이 가지 끝에서 하얗게 피어나 있었고 꽃잎이 바람에 따라 흩날렸습니다. 햇살이 꽃잎을 스치며 빛이 반짝반짝 부서졌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때의 하늘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맑고 더 푸르렀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개 짖는 소리, 아주 작은 도시의 소음들. 그 속에서 그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아침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운 날에는 손을 주머니에 넣고 햇살이 따뜻한 날에는 눈을 감고 바람을 느꼈습니다. 여름엔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러도 그늘 아래 벤치에 앉으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가을엔 노란 잎이 그녀의 무릎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조용히 손바닥 위에 올려 햇빛에 비춰보곤 했습니다. 겨울엔 하얀 눈이 벤치 위를 덮었습니다. 그녀는 장갑 낀 손으로 눈을 쓸어내고 그 위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앉자마자 차가움이 엉덩이를 타고 전해졌지만 그 느낌마저 싫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계절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해가 지나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사람들은 바뀌고 나무는 자라고 공원의 풍경도 조금씩 달라졌지만 그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6시 3번째 벤치. 그 자리가 그녀의 하루이자 그녀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10년 전쯤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6시 정각에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벤치 3개 중 3번째 자리, 늘 그렇듯 그곳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조용한 공원에 낯선 기척이 있었습니다. 2번째 벤치, 그곳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 나이로 보아 내 또래쯤 되어 보였습니다. 짙은 갈색 코트를 입고 양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둔 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바람이 불면 그녀의 머리카락 몇 가닥이 흔들릴 뿐이었죠.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났습니다. 내가 앉은 뒤로 약 10분쯤 지나면 멀리서 코트 자락이 살짝 흔들리며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2번째 벤치에 앉았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마주치면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인사가 이 공원에서 하루를 여는 인사처럼 느껴졌습니다. 봄이 오면 벚꽃이 피고 그녀는 꽃잎이 떨어질 때마다 손바닥을 펼쳐 그것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여름에는 둘 다 부채를 붙였습니다. 매미 소리가 너무 커서 굳이 말을 해도 서로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저 같은 소리를 함께 듣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가을이 오면 낙엽이 두 벤치 사이에 수북이 쌓였습니다. 그녀는 그 낙엽을 발끝으로 살짝 모아 작은 산처럼 만들어 놓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죠. 아, 참 꼼꼼한 분이구나. 겨울엔 눈이 내렸습니다. 그녀는 벤치 위 눈을 손수건으로 털어내고 앉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도 내 벤치를 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입김이 하얗게 겹쳐졌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나의 일상이 되었고 나는 그녀의 풍경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함께였지만 말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봄, 그녀가 기침을 했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하지만 날이 갈수록 기침 소리가 깊어졌습니다. 손수건을 꺼내 들었을 때 그 하얀 천 위에 붉은 자국이 번졌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눈치챈 듯 조용히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입모양만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모습은 점점 달라졌습니다. 얼굴이 야위었고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여름엔 땀이 아닌 피곤이 얼굴에 맺혔고 가을엔 지팡이를 짚었습니다. 그녀가 벤치에 앉는 모습이 조금 힘겨워 보였던 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고맙다는 말과 미안하다는 말이 함께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가늘고 말라있고 힘이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작게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10년 동안 들은 유일한 목소리였습니다. 괜찮아요. 나는 그 말에 내 모든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날 우리는 같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나보다 먼저 걸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유난히 작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두 번째 벤치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벤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곳엔 여전히 그녀의 그림자가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바람이 불면 낙엽이 그 벤치 위로 모입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그녀가 만들어 놓던 작은 낙엽의 산을 떠올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함께였지만 말은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도 나는 세 번째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시선은 자연스럽게 두 번째 벤치로 향합니다. 그곳은 비어 있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일주일째 비어 있습니다. 처음엔 그저 늦는 줄 알았습니다. 몸이 아픈가 보다, 바람이 차서 못 나오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이제는 압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벤치에 오지 않는다는 것을. 두 번째 벤치 위엔 낙엽이 쌓여 있습니다.
누구도 앉지 않은 자리, 누구도 손대지 않은 흔적. 바람이 불면 낙엽이 흩날리고 그중 몇 잎이 내 무릎 위로 떨어집니다. 나는 그 잎을 손가락 끝으로 쓸어내며 그녀의 손을 떠올립니다. 차갑고 가늘고 하지만 따뜻함이 남아있던 그 손. 감사합니다. 그녀의 마지막 목소리가 귓가에 울립니다. 단세 음절의 말이었는데 이렇게 오래 남을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그 벤치를 보며 생각합니다. 그 사람 이름도 몰랐는데, 어디 사는지도 몰랐는데, 가족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그립지? 참 이상합니다. 우리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마음은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묘하게 통했거든요. 벚꽃이 피면 함께 봤고, 낙엽이 지면 함께 들었고, 눈이 내리면 함께 앉았습니다. 같은 계절을 겪는다는 건 서로를 모른데도 함께 산다는 뜻이었을까요? 나는 두 번째 벤치를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입니다. 오늘도 잘 계시죠? 누가 들으면 이상하게 여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압니다. 그녀가 이곳을 떠났어도 이 공원 어딘가에는 그녀의 숨결이 아직 머물고 있다는 걸. 그녀가 앉던 자리, 그녀가 머리카락을 정리하던 손짓, 그녀가 발끝으로 모아두던 낙엽더미. 그 모든 작은 습관이 아직 이 벤치 주위에 남아 있습니다. 나는 그 흔적들을 바라보며 살아있음의 무게를 느낍니다. 시간이 이렇게 흘러도 사람의 온기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그녀가 내게 가르쳐 준 것 같습니다. 해가 떠오릅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듭니다. 햇살이 공원 안으로 천천히 스며듭니다. 첫 번째 벤치, 두 번째 벤치, 세 번째 벤치, 모두 같은 빛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 얼굴에도 그 따뜻한 빛이 닿습니다. 햇살이 눈을 간지립니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습니다. 햇살 속에서 그녀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갈색 코트를 입고 조용히 웃던 얼굴, 그 웃음 속에는 고마움과 평화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 기억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갑니다. 잠시지만 다시 만난 듯한 기분이 듭니다. 바람이 스칩니다. 나뭇잎들이 살짝 흔들립니다. 그 소리가 마치 인사처럼 들립니다. 잘 계세요. 나는 속삭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듯 공원 어딘가에서 조용한 숨결이 스쳐갑니다. 그녀가 떠난 자리는 비어 있지만 그 빈자리는 나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사람은 떠나도 함께했던 시간은 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내 마음 어딘가에서 조용히 살아 숨쉽니다. 해가 완전히 올라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시게 공원에 내려앉고 나뭇잎마다 작은 빛의 방울이 맺힙니다. 나는 언제나처럼 세 번째 벤치에 앉아 이제는 익숙한 빈 두 번째 자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낯선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기익, 작은 바퀴 소리. 고개를 돌리자 젊은 여자가 유모차를 밀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단정한 머리끈, 목에는 회색 목도리. 아직 잠에서 깬 지 얼마 안 된 듯한 눈이었지만 그 눈빛 속엔 무언가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나는 잠시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내 목소리가 조금 낯설게 들렸습니다. 오랜만에 새벽 공원에서 소리를 냈으니까요. 매일 뵙는 것 같아요.
그녀는 조심스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요즘 여기 와요. 아기 재우느라 밤잠을 못 자서요. 그래도 이렇게 나오면 좀 살 것 같아요. 그녀의 손엔 작은 보온병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김이 살짝 피어오르는 커피 냄새가 바람에 섞여 왔습니다. 유모차 안에 있는 아기는 눈을 감은 채 작은 손을 움직였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나도 그 나이에 아이를 안고 새벽마다 걷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공기도, 그때의 숨결도 지금과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기 첫 번째 벤치에 앉아요. 그녀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햇살이 좋거든요. 나는 그녀가 앉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유모차를 살짝 밀어 벤치 옆에 세우고 그녀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숨 속에는 조금의 피곤함과 조금의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매일 보겠네요. 내가 말하자 그녀는 웃었습니다. 네, 그러네요. 햇살이 그녀의 얼굴에 닿았습니다. 그 밝은 빛이 잠깐 내 눈을 간지렸습니다. 아기가 움찔하더니 작은 손을 들었습니다. 그 손이 햇살 속에서 반짝였습니다. 나는 그 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통처럼 이어지는 거구나. 누군가의 빈자리 위에 또 다른 이야기가 앉는 것. 그게 삶의 모양 같았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어옵니다. 첫 번째 벤치에 앉은 젊은 엄마의 머리카락이 흩날립니다. 그 뒤로 두 번째 벤치는 여전히 조용하고 그 옆에 세 번째 벤치에는 나 그리고 나의 시간이 앉아 있습니다. 나는 세 벤치를 하나씩 천천히 봅니다. 첫 번째 벤치엔 젊은 엄마와 아기의 웃음이 앉아 있고 두 번째 벤치엔 이름 모를 여인의 기억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벤치엔 나 50년의 시간이 앉아 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사람은 떠나고 누군가는 또 그 자리에 앉습니다. 그게 공원의 법칙이자 삶의 순환인 듯 했습니다. 햇살이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첫 번째 벤치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 왔다. 그녀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공원을 나설 때면 항상 한 번 뒤를 돌아봅니다. 세 개의 벤치가 고요히 서 있습니다. 첫 번째 벤치에는 젊은 엄마의 웃음소리가 남아 있고 두 번째 벤치는 여전히 비어 있지만 그 안에는 이름 모를 여인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벤치, 그곳은 아직 내 자리입니다. 바람이 불어 낙엽이 흩날립니다. 햇살이 조금 더 따뜻해지고 새들이 나뭇가지 사이를 오갑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공원의 공기 속엔 시간의 냄새가 섞여 있습니다. 봄엔 흙냄새, 여름엔 풀냄새, 가을엔 낙엽, 겨울엔 서늘한 하늘의 냄새. 그리고 오늘은 그 모든 냄새가 한꺼번에 느껴집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은 이제 몸이 먼저 알고 있습니다. 발이 알아서 길을 찾고 눈은 그 길의 모든 나무와 그림자를 기억합니다. 횡단보도 앞에 멈춰섭니다. 신호등은 아직 빨간색.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푸른색 하늘 위로 얇은 구름이 한 줄 지나갑니다. 그 구름의 속도가 내 인생 같다고 생각합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그냥 흘러가는 속도. 초록불이 켜지고 나는 천천히 길을 건넙니다. 왼손 주머니 속 열쇠를 쥔 채로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서자 경비 아저씨가 고개를 듭니다. 나는 손을 흔듭니다. 그의 미소가
새벽보다 조금 더 환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을 오릅니다. 조금 숨이 차지만 이 고요한 시간에는 오히려 그 숨소리마저 위로가 됩니다. 현관문 앞 익숙한 냄새가 반깁니다. 나무 냄새, 그리고 온기.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쌉니다. 보일러가 돌아가는 소리가 집안을 채웁니다. 패딩을 벗고 목도리를 걸고 털모자를 벗습니다.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보입니다. 볼은 조금 붉고 눈가는 살짝 젖어 있습니다. 하지만 입꼬리는 올라가 있습니다. 나는 부엌으로 갑니다. 식탁 위에는 깨끗한 그릇들이 놓여 있습니다. 밥 한 공기, 된장찌개 한 냄비, 김치와 계란 후라이. 잘 먹겠습니다. 혼잣말이지만 꼭 말합니다. 이 말이 오늘을 정리해 주니까요. 숟가락을 들고 한 입 떠넣습니다. 짭조름한 된장의 맛이 입안에 퍼집니다. 그 짠맛 속에서 묘하게 안심이 됩니다. 그래, 오늘도 괜찮았어. 창문 밖으로 햇살이 부엌벽에 부드럽게 내려앉습니다. 그 빛 속에 먼지들이 떠다닙니다. 그것들이 천천히 춤추듯 움직입니다. 시간도 그렇게 흘러갑니다. 크게 소리 내지 않고 그냥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밥을 다 먹고 나면 나는 늘 의자에 앉아 잠시 생각합니다. 내일도 갈 수 있을까? 무릎이 조금 아파도 손가락이 굳어도 그 자리에 가는 한 나는 아직 살아있는 겁니다. 내일도 새벽 6시 세 번째 벤치로 갈 겁니다. 바람이 차가워도 길이 미끄러워도 언젠가 내가 더 이상 가지 못하는 날이 오겠지요. 그날은 아마 공원의 새들이 내 자리를 대신 채우겠죠.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 또 이 벤치에 앉겠죠. 그 사람은 모를 겁니다. 이 자리에 50년을 앉아있던 여자가 있었다는 걸.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 벤치가 내 이야기를 기억할 테니까요. 그리고 공원이 내 발자국을 품어줄 테니까요. 나는 다시 창밖을 봅니다. 햇살이 천천히 빛을 옮깁니다. 그 빛이 식탁을 지나 내 손등 위로 번집니다. 따뜻합니다. 그 온기 하나로 나는 다시 내일을 준비합니다. 오늘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살아갈 겁니다. 내일도 저는 그 벤치에 앉을 겁니다. 새벽 6시 세 번째 자리. 언젠가 가지 못하는 날이 올 때까지. 그것이 제 하루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당신에게도 있나요? 매일 가는 곳, 매일 하는 일, 작지만 소중한 일상. 그것을 지키세요. 그것이 당신을 지켜줍니다. 지금도 예쁘고, 지금도 고맙고, 지금도 빛나는 당신께 이 편지를 전합니다. 느린 편지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